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로봇 관련주죠. 그쵸?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올릴까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당연히 성장 산업이겠죠. 자, 근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한가 근처에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가격에 빗대어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부분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뭐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유진 로봇은 물론이고 감속기 쪽인 이렌시스나 SPG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가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가 제작하고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힘내라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6%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보세요. 3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제가 여기 상장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바로 안 간다. 그쵸? 시장에 대한 부분, 물론 이런 영향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공모를 받은 그 물량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나 그쵸? 이런 부분들은요. 상장한다 그래서 엑시시 바로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예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존의 주주들은 상장하면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대부분인데 1년 동안 매도를 못하게 막아둡니다. 요거를 이 기간을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해요. 그쵸? 일반적으로 기관들이나 이런 쪽은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인 경우에 그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왜 상장을 받고 이 조정을 받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상장한 시가가 얼마죠? 59,000원입니다. 59,000원. 이때 67,000원 한 요 정도가 상한가 부근일 거예요. 근데 상한가로 마감을 못한 이유가 시장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공모주 청약.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모 확정가가 26,000원이에요. 26,000원인데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52,000원이죠. 그쵸? 52,000원을 기준해서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의 상승 그 첫날에 나올 수 있는 최대폭이에요. 근데 내가 공모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호예수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공모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전부죠. 그럼 26,000원에서 고가까지 거의 한 59,000 얼마였죠? 59,000 얼마 정도 되면 100%가 넘는 수익이잖아요. 물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매도 물량 중에서 많은 물량을 한 계좌에 왕창 가지고 있다. 이런 쪽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오다 보면 당연히 매도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상장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되고 나니까 그쵸? 며칠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 딱 가더니 찍고 내려오면서 매도 물량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5% 10%씩 급락이 나옵니다. 이러면 당연히 매도 이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쵸? 왜?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배하는 거예요. 시세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뭐냐면 공모가까지 내려가는가. 그럼 얼마예요? 26,000원이죠. 아니면 공모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던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가격을 추적합니다. 왜?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공모가를 이탈하고 내려간다. 이 상황에서는 시장을 기준해서 또는 관련주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관련주들의 움직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주에서는 대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쪽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건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시세를 체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뭐 때문에? 가격으로 인해서. 그쵸? 그러면 오늘 나오는 건 두산 로보틱스 지금
32,000원 이 바닥에서 못 사도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상한가 가죠. 그러면 내일 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요 정도 구간에서 끝나겠죠. 요 정도 구간이면 46,000원으로 바로 점프해요. 그럼 32,000원에 내가 못 잡았다고 여기서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이 구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해도 이 고가 부근 아니면 첫 번째 상장한 저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폭이나 이 폭까지의 차이는 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30%나 추가적으로 이 갭이 발생하면서 나올 수 있는 뭐 한 10에서 뭐 많으면 20% 정도를 포기하고요. 조정 구간에 즉 눌림목 구간을 공략했을 때는 적어도 30%. 왜? 여기서 갭 나오고 시작하더라도 4만 원 초중반 정도에는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과정, 즉, 자, 상장했을 때는 26,000원의 공모가 됐고요. 그 공모가에서 이게 공모가 최상단이에요. 그러면 최상단까지 올라갔다는 건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상장 시에 시가는 높아졌겠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100%, 130%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를 확인하고 나면 고가를 내가 포기만 하기만 하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뭐를?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공모가를 이탈하느냐, 공모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냐. 그럼 공모가를 이탈했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 뭐를? 두산 로보틱스를. 그리고 공모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세가 발생했을 때 매수 가격을 추적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적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구간에서도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490분, 거의 한 5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STX 중공업, 그쵸? 8시 47분, 이것도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와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5% 정도 수익 구간에 와 있고, CCS는 오늘 20%대를 넘나드는 그런 등락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밑에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요. 보세요. CCS 같은 경우에 10시 38분을 기점으로 10%대 진입, STX 중공업 10시 47분을 기점으로 5%대 진입, RS 오토메이션 오후 12시를 기점해서 5%대 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즉 단타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본격적으로 내가 시세를 내는 구간까지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왜? 이 구간 수익이 발생하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시세가 발생하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의 매매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장중에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뭐 소카 같은 경우에 10월 25일 날, 지난주 이게 목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급등세를 보였어요. 급등세를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나왔고, 유진기업도 당일 5% 이상의 시세 확정이 됐다. 그리고 내용 쭉 보면 제가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확인해 보면 오늘 강세를 보고 있는 뭐 석유 관련주들, 그쵸? 이런 종목들도 석유 관련주의 신고가를 기준해서 대성산업 있죠. 대성산업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드려서 장중에 20%대 수익,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쭉 올려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명확히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자, 여기 이렌시스 나가죠. 그쵸? 이게 왜 나갔을까요? 이거 장 시작 전에 나가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언제 나갔죠? 10월 5일 날에 나갔죠. 그쵸? 10월 5일 날에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산 로보틱스는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업체고, 이렌시스와 SPG는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이 나오고 테스트를 계속해야 되죠. 이때 감속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렌시스가 나간 거예요. 물론 가격에 대해서 맞았기 때문에 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무한정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정 오르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조정 구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조정 구간에 내가 로봇 관련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것 위에 로봇 관련주들 말고 추적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단기 매매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참여시켜 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인. 주식은 저가에 바로 못 사고요. 고가에 바로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저가를 확인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종가까지 추적하고 내일까지 추적해서 가격 전략을 만들자. 그렇죠? 이 가격 전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가 뭘 한다? 2주 안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했죠. 이렌시스. 그렇죠? 이렌시스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더라도 로봇 관련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렌시스가 실제 10월 10일 날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단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월 10일 날 이렇게 됐죠. 10월 10일 날 장중에 하락 출발해서 22%대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6,6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22평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갖추려면 뭘 해야 된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이런 신고가 구간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목의 사이즈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 됩니다. 신고가 구조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잡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 무조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고 댓글까지 하나씩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